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중동 전쟁입니다. 그 확전 양상에 따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YTN이 본 사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나아가 전쟁과 분쟁을 다루는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심층적으로 논의해봅니다. 네, 중동 지역의 분쟁, 전쟁, 사실 이 주변 나라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땠습니까, YTN 보도? 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전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따라서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공식 선포 대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입장, 또 개입에 대한 예측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부분과 또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동 정세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대담이었고요. 10월 10일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 어떤 곳인가 앵커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한 가자 지구가 어떤 역사가 있는 땅인지 또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통제하에 창살 없는 감옥, 또 세계 최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보도였습니다. 결국 종교, 또 영토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린 갈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이게 현지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저희 리포터가 이제 또 현지에 있어 아주 많이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명형주 리포터가 이스라엘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성과 또 현장감을 더한 보도를 해 주었는데요. 11일 뉴스앤 이슈 경보 울리면 방공호 대피 현지 상황은 에서는 현지 교민의 안전이 모두 확보됐다고 안심을 시켜주었고요. 또 전쟁을 공식 선포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전해주어 현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16일 마을 주민 10% 사망, 또 참상의 현장을 가다라든지 또 18일 뉴스앤 이슈 하마스 시신 훼손 등 만행, 공격 지침 등 발견. 에서는 차분하게 전쟁 상황과 또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폐허가 된 집과 또 전소된 자동차, 또 총알이 뚫은 방탄 유리 등을 보여주어 전쟁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상 연결로 현지 상황을 전해 의미가 각별했고요. YTN의 취재 역량을 확인시켜준 보도였습니다. 네, 생생한 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YTN 리포터 역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자가 갈 수 있었으면 가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군의 협조가 없으면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침 저희 리포터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 현지 이제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그 피해 지역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외 리포터를 75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계속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민이어서 현지와의 어떤 그 친밀도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특수한 지역에서 저희가 현지 리포터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저희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조금 더 평소에 뭐 중동 문제를 담당하는 혹은 거기서 현지를 취재하는 기자를 두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도 전문가 대담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타 방송사들의 보도들을 참고해봐도 이게 중동 전문가 패널은 굉장히 소수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비해 YTN의 경우 정말 다양한 패널들을 섭외해서 시선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0월 9일에는 불안 커지는 중동 정세, 주변국 확전 가능성은 이 제목으로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10월 9일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공식 선포 제목의 대담에선 장지양,
아산 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과 함께 하마스 공격의 원인,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이란의 배후설에 대한 논평,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등에 대해 자세한 논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 패널들을 섭외를 해서 시점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다각도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치, 경제적인 차원은 늘 힘과 권력이라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결부되어 있는 만큼 이게 타협이 쉽지 않은 주제지만 인권과 인도적 차원의 공감이란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이 응당취하는 윤리적 태도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 경제적 차원의 대담만큼이나 인권, 인도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담 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10월 19일 대담도 있었습니다. 뉴스큐 가자 병원 폭발 후 폭풍 중동 결집의 확전 우려라는 대담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 유달승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소장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 소장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즉 이슬람 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폭발을 놓고 책임 소재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엔 차원의 국제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이를 둘러싼 공방을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어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 외에도 YTN의 시선으로 현 사태를 진단한 대담들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YTN 국제부의 전화 인터뷰와 YTN 해설위원 대담 등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뉴스큐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탱크 집결, 지상작전 나서나 이 제목의 대담에서는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이후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상황까지를 꼼꼼하게 살펴주셨고요. 이후에도 여러 대담에 출연해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를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미, 사드 배치 등 중동 방어력 강화, 불붙은 중동 화약고 이 보도에서는 최영주 국제부 기자의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시기를 진단하고 인질 석방을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하마스 군사 조직의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전개되는 중동 사태를 전한 유익한 대담 중 하나였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대담에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리포트 하나 쓰는 거랑 다르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새로운 뉴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걸 주목해봤으면 하는 뉴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아마 우리 YTN 편집부의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게 좀 언론의 입장에서 이걸 볼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일단은 깊이 있는 외신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찾아내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정부 당국의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스라엘군 홈페이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제 국내에도 싱크탱크가 많은데 저는 세종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정세 분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 전쟁에 나타난 양상 이런 것 공부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 학자분들이 훨씬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고 전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언론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정도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쟁 소식이다 보니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걸 또 어떻게 걸러낼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박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쟁 소식 중에 가장 참혹한 이슈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 이 영유아 시신이 발견됐고 또 이 중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더라라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 YTN도 11일 보도에서 제목으로 쓰기도 했었고, 또 뉴스 라이브에서 전문가에게 이 민간인 마을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묻기도 했었는데요. 좀 다소 성급한 보도를 낸 것은 아닌가 좀 되짚어볼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CNN이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관련 사실에 대해 신중한 표현을 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칫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덜 된 혹은 과장되거나 선정적인 이슈에 주목하면 이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전 현장이라더니 비디오 게임, 가짜뉴스 판치는 SNS라는 보도를 보니까요. 언제나처럼 바로잡는 속도보다 가짜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SNS상의 영상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시청자들께도 좀 교훈이 있는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 트위터 X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28 충돌 가짜뉴스 온상 X, EU 조사 착수 이 보도인데요. SNS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은 사람들 간 이견과 혐오의 정서를 더욱 부추기면서 이게 상대를 악마화한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YTN과 같은 기성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이 더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한 믿을 수 있는 보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보도의 제공자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 전쟁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확전될 가능성이 초반부터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른 나라 소식도 YTN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뉴스라이더, 땅굴, 패러글라이딩 기습, 북하마스 군사 연계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대담을 보니까 박홍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북한과 또 하마스가 이 무기, 또 전술,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3일과 또 14일 뉴스라이브 이스라엘 아이언돔 속수무책 부하마스 도발 가능성은 또 더 뉴스였죠. 하마스 재래식 로켓 5,000발의 아이언돔 뚫려 우리는 이라는 보도를 낸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보도가 필요하겠고 또 사태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보도가 좀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를 전하는 보도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입장을 전하거나 영국 등 서방 언론의 반응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점,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YTN 보도들이 누구의 입에 주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이든, 하마스 공격은 악,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 준비, 바이든, 테러 그룹 로켓 오발로 병원 폭발 등등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들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물론 긴밀하고 중동에서 미국 등 강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다지만 과거에 오일 쇼크가 미쳤던 엄청난 세계적인 파장, 그리고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특정 종교와 인종에 대한 혐오의 정서, 그리고 이로 인한 막대한 부작용들을 상기해 보면 중동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직접적인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중동 인근 국가들의 반응은 물론 그 파장의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전쟁의 여파가 각 나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각국에서 벌어진 어떤 집회 같은 것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팔레스타인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 지지, 세계 곳곳 집회라는 10월 15일 기사만 봐도 본 사태가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혐오의 정서를 만연시키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10월 17일 보도를 보면 급기야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6살 소년이 피살되는 증오 범죄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언론이 상황의 중계에 머물지 말고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마스 전 세계 총동원령 EU 반테러 반이민 고조라는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예멘 수도, 또 프랑스 파리, 또 남미 칠레, 또 레바논과 이란 등지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반테러, 또 반이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논쟁이 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죠.
서울서 이스라엘 연대 첫 집회, 대학가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 논쟁도라는 보도를 보면은요.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대자보가 이 대학가에 붙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침탈해 왔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기도 했다는 내용 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전달을 넘어 중재자로. 근본 전쟁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를 꼽자면 중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이 갈등을 중재해서 양국의 휴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야말로 중재의 주체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황을 신속히 전달하거나 정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진단하는 논평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본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보관들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전시 혼란에 증가하는 허위 정보, 구분 능력 키워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SNS와 자국 미디어를 이용한 가짜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과 또 사회적 혼란 속에서 허위 조작 또는 왜곡 정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영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데 효과적인 데다 전쟁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전시 상황과 같은 민감 이슈에 대한 분석 능력과 또 한국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취재 역량을 YTN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